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개인 성격 특성, 정서, 행동 문제 등을 진단받고 아이가 아닌 내가 불안한 경우 또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고민하시는 성인 여러분, 저 탁수가 사주팔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보고 내 자녀의 문제를 찾지 마시고요. 아, 이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구나. 아니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보시고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란 무엇이냐? 평균, 관심군, 위험군으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의 개인의 성향 특성, 학교 폭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파악, 그리고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정서행동 문제, 집중력, 불안, 우울, 학습과 주의력, 과민, 반항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판단하여서 이 검사의 목적은 관심군을 1차적으로 걸러내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제가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이론적으로 추론을 해본 거지 제 주장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심리검사나 자가 키트 요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그 아동심리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검사지고 나라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시스템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다는 점 명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성격 특성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는 원령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는 재관과 관인의 상식적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재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인이 뭐 설관계인지, 관이 왕해서 인성이 관을 보좌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인성이 관을 내려놓고 일간을 위주로 생하는 이런 구조인지를 보는 건데, 말이 너무 복잡하죠. 유튜브에서 하서원이라고 검색하셔서 최근에 올리신 재관 이야기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정서 행동 문제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집중력, 불안, 우울, 학습 주의력, 과민, 반항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검사는 상대평가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에 있고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성향을 띠더라 라는 결과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령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원령 중심으로 집중력을 판단하겠구나. 왜냐면은 나보다 집중력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지를 받겠죠. 요즘 애들 평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얘가 주변 애들보다 더 우울해해요. 더 불안해해요. 덜 불안해해요. 덜 우울해해요. 라는 평가가 나올 테니까 그것도 원령 중심으로 보면 되고, 그건 토의 문제다. 인지의 문제로 찾아봤고요. 집중력은 금생수나 목생화입니다. 집중력이라는 거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기 걸리면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잠을 못 자면 만사가 귀찮죠. 다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체력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금생수와 목생화다. 그리고 반항이나 과민함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원령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을병과 신임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경쟁 위주로 돌아가는 구간이라서 을병과 신임이 이 과민함과 반항에 좀 민감할 수 있다.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절에 태어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계절에 태어나면 환경에서 이런 성향을 만들어요. 여기 요 선이 동지예요. 여기가 춘분, 여기가 하지, 여기가 추분이고요.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이런 성향이다예요. 환경에서 이런 게 평균이다. 평균적 성향이 이러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유별날 수 있겠죠. 오행이라는 게 잘 구성이 안 돼 있다, 잘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아니라 뭔가 특별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요런 성향에서 다른 성향이 더 도드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동지 이후부터 춘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한습한 환경의 사람들로 생존 방식은 협력적이고 감성적이고 인문 사회학에 관심이 많다. 생존 방식 자체가 아니 누구랑 관계를 맺거나 지식을 배우거나 할 때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이고 경쟁 방식은 결과 중심이고 성취욕이라는 건데 이런 협력적 방식, 감성적 방식, 인문 사회적 방식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취욕을 느끼는 것이 한습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춘분 이후부터 하지 사이에는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정과 명예욕을 중시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정이란 무엇이냐? 중학교 몇 등, 고등학교 몇 등, 대학은 어디 나왔어? 대학원은 어디 나왔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어디야? 대리 몇 년 만에 달았어? 과장 몇 년 만에 달았어? 요런 성적과 같은 것들의 과정이에요. 그런 절차를 받았냐? 잘. 그러니까 여기 결과 중심은 뭐냐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고2 때 자퇴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예. 근데 과정 중심적인 사람들은 뭐냐? 자퇴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진짜 경쟁. 난조, 하지부터 추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본적인 환경 성향이 과정 중심적이고 명예욕 위주다. 개인적, 이성적, 이공개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쟁 방식이 과정 중심이고 명예욕을 추구한다. 명예욕은 뭔지 아시죠? 명예예요, 말 그대로. 돈보다 머니보다는 신분. 내가 20살 때부터 장사해가지고 1억 버는 것보다는 뭐 몇 억 투자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해서 연봉 1, 2억 받는 회사의 인원이 되고 싶다가 이제 명예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김연아 선수처럼 내가 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가 돼서 뭐 그랑프리, 뭐 올림픽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딱 명확한 커리어를 쌓는 거 있죠. 운동 선수로서 전문가로서의 명확한 커리어를 쌓는 게 이제 명예욕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조 계절 정신임 이쪽은 생존 방식이 개인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공계 성향이 있다. 이과 공업 계열 성향이 있다. 그리고 경쟁 방식은 역시 결과 중심 성취욕이다. 결과 중심 뭐냐? 아니 대학 못 나면 어때? 내가 회사 차려서 성공하면 되지. 내가 택배로 시작해서 나도 어떤 택배 사장이야. 차 2대 갖고 있는 사장이야. 이런 식으로. 성취욕은 말 그대로 성취다. 결과를 딱 이루는 거예요. 성취. 명예가 아니야. 신분이 아니야. 신분을 완성했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다. 얼마를 찍었다. 이런 성취욕. 명예욕은 모두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득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걸 원한다면 성취욕은 그냥 내가 이거 했다, 찍었다, 달성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거겠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내 갈 길 가면 그만이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때 만세력에 넣어봤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태어난 월.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글자를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그 생존 방식과 경쟁 방식이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보면서 비교하세요. 개수랑 간목이 있으면 생존 방식이고요.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협력적, 감성적이고 인문, 사회적이다. 경쟁 방식은 과정 중심 명예욕인 게 병화랑 을목이다. 천간에 병화랑 을목이 있으면 경쟁 방식이 과정 중심적이고 명예욕적이다. 그다음에 생존 방식 정경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생존 방식적으로 개인적, 이성적, 이공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임수랑 신금이 천간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거라는 소리예요. 일단 결과 중심적이고 성취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기 사주 피시고 가족 우리 애기들 거 사주 피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의 혹은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애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동지 이후부터 입춘 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양력으로 대략 12월 23일에서 1월 입춘이 한 7일에 있죠? 2월 7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생존 방식이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이시고 경쟁 방식이 결과 중심, 성취욕이신데요. 그러려면 천간에 신금, 계수, 간목이 있고요. 병화, 기토는 부가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제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 성향 검사를 했는데 협력적, 감성적이고 인문 사회적이면서 결과 중심과 성취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계절에 태어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계수를 갖고 태어나는 거고요. 신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간에 신금만 있으면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신금만 있으면 이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 성향이 잘 안 드러나요. 간목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계 갑까지 있어야 사회적 성향으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간목은 없고 신금만 있으면 이게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좀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렇다. 그러면 천간에 간목은 없고 신금만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검사를 받고 왔는데 이 계절에 태어난 애인데 실제로 당신 말처럼 간목이 없는데 얘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으로 나왔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올해 간목이 와서 그 성향을 개발시키려고 나라에서 간목이 들어오는 애 검사를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후천적으로 발달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회나 주변에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문제로 드러나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사라지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그거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조금 내성적이니까 이 내성적임을 인정하고 조금씩 밖으로 꺼내주고 표현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 애한테 아유 너도 좀 가서 좀 자신있게 좀 얘기 좀 하고 좀 그래봐 이렇게 소리지 마시고 애한테 그렇게 시키시면은 애가 주눅 들어요. 그냥 같이 케어 받으시면 돼요. 대운에 와도 해결될까요? 그거는 해결되죠. 그렇고 이 요소가 고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금만 있으면 안 되고 간목만 있는 건 괜찮아요. 또 신금만 있는 건 안 되고 간목만 있는 건 또 괜찮아요. 신금만 있는 건 조금 거시기 해요. 왜냐면 원래 갖고 태어났다니까. 이 계절에는 신금이랑 개수가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신개로 한습해요. 그냥 한해요. 신개만 있으면 한습인데 이 습이 충분히 올라가야 간목이라는 형체, 표현력, 감성, 인문, 사회, 협력적 행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걸 끌어올리는 요소가 또 뭐냐? 결과 중심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병화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성취욕이 크고 결과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 좀 유별나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칠까요?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겨울이라서 그렇게 안 드러나고요. 그냥 애가 맑아요. 애가 맑아. 그냥 맑아. 뭐라 말을 못 하겠어. 겨울생이 천간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냥 맑아요. 애가 눈도 예쁘고 맑아. 어머, 얘는 좀 이렇게 웃는 게 예쁘니. 요 계절에 요렇게 딱 선거가지고 추분 이후부터 춘분 전까지 태어난 사람들 천간에 병화 있으면 눈이 맑아요. 그리고 이 기토가 있어야 굉장히 성취욕이 있다. 결과 중심적 성향이 잘 나온다. 요거랑 없는 상태에서 병화랑 기토가 있으면 좀 과해져요. 이 성향이.
협력적, 감성적, 인문사회적, 결과중심적, 성취욕적 성향이 천간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없이 병화랑 기토가 있으면 좀 과해져요, 성향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거는 해결될 수 있다. 관심궁굴자는 뭐냐면 그대로 갖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요, 요거 세 개가 천간에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요런 집중력, 불안, 과민함 요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일단 천간에 경금이 있잖아요. 이게 금생수가 잘 돼요. 축월생이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이 금생수가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집중력이 잘 된다. 근데 이 집중력이 너무 넘쳐서 체력이 너무 좋아서 애가 얌전히 공부만 하지 않고 활동적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 혹은 집중력이 너무 과해서 약간 과몰입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한 자세로 가만히 계속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근데 이게 발달적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 가지에 정말 잘 몰입해요. 경금이 있어버리면 이 계절에 자축월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굉장히 몰입을 한다. 그리고 자축월이 임수나 을목이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면은 약간 과민함이나 반항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과민함이나 반항심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축월인데 무토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답답이가 되거든요. 좀 이게 수의 흐름을 막아버려서 그런 건데, 처음엔 공부를 썩 잘해요. 네.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응용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산만하고 대신에 체력은 좀 좋아요. 그런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운을 빼주면 돼서 운동시키시면 돼요. 처음부터 운동 계열로 보내시든지 기술 운동 계열로 보내시든지 그러면 머리가 트이거든요. 체력은 좋다. 근데 애가 좀 산만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화가 있어버리면 이건 크게 영향은 없어요. 이 정화가 있어버리면 이건 영향이 없다. 수학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리적 사고가 발달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애가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식이 안 맞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괜찮아져요. 왜냐면은 심화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스펙트럼이 넓은 교육에서 이렇게 좁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과 성향 갖고 있는 애한테 문과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과로 태어났는데 임수나 을목이 있으면 혹은 정화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문과로 태어나서 이과적 성향을 갖고 있고 경쟁 방식도 명예욕이 아니라 실리주의로 바뀌고 이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애가 학생회장 했으면 좋겠어. 반장 선거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애는 싫대잖아요.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귀찮게. 그 시간에 놀고 자고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랑 좀 타협을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랑 저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곤란하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인묘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아까 생존 방식과 경쟁에서 협력적, 감성적, 인문 사회적이고 결과 중심, 성취욕인 건 똑같은데 과정 중심과 명예욕이 추가가 됩니다.